커네티컷주의 한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10여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해 4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40대 한인 여교수가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영수증 없는 주차 미터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11월 대선의 중점 사안 중 하나인 낙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뉴저지 뉴욕시티가 오는 금요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이 형사재판을 연기하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지난 2021년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10여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해 4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탠퍼드 경찰국은 커네티컷주 노워크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담당 교사 33세 앤드류 박 씨가 4급 성폭행, 미성년자 상해 위협 및 불법 접촉 등 총 3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탠포드 경찰국 제리 준스 형사는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 씨는 최소 11세에서 13세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아파트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만진 신체적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커네티컷주 검찰 엘리자베스 모란 검사는 박 씨가 몸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가방을 낮게 매기 시작했다며 박 씨의 행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여러 학생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피해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박 씨를 피하려다 수업에 지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스탠포드 교육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곧바로 아동가족부에 신고했고 박 씨에게 행정휴직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수사당국 요청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커네티컷주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경우 1살 된 딸을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택연금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현재 박 씨에게는 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40대 한인 여교수 박 씨가 검찰과 유죄 인정에 합의했습니다. 박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오와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였던 45세 박고은 씨는 과거 자신이 한 일과 관련해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당시 41세였던 남편 남성우 씨를 의자에 묶고 수건으로 남 씨의 머리와 눈을 가리는가 하면 덕테이프로 머리 부위를 꽁꽁 묶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려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 남 씨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검시관은 남편 남 씨의 사망 원인이 교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국은 박 씨는 응급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남편을 결박했던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망 요인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유죄 인정 공판은 오는 25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영수증 없는 주차 미터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오는 5월 8일부터 시내 총 8만 개의 주차 공간서 기기 교체가 시작됩니다. 차량 번호판 입력 미터기가 도입되면 시 정부가 발행하는 주차증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국은 번호판 위주로 거주하는 주 번호판의 숫자만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는 현행 주차의 파크 NRC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선 주차 미터기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총 8만 개의 주차 공간서 오는 5월 8일부터 기기 교체가 시작되며 맨해튼 북부에서 시작해 남부로 설치 기기를 늘려가며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뮤니 미터 파킹 방식은 미터기에 요금을 넣고 종이 영수증을 뽑아 차량의 대시보드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차량 번호판 입력 방식의 미터 파킹은 주차 미터기에 요금을 넣고 자신의 차량 번호판 정보만 입력하면 종이 영수증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매년 대략 2,500마일에 해당하는 영수증이 인쇄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기기뿐 아니라 기존 앱을 이용하던 뉴요커들은 그대로 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앱을 쓰던 방식처럼 그대로 편의성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9월 번호판별로 차량의 요금 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페이 바이 플레이트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11월 대선의 중점 사안 중 하나인 낙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는 주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재차 공약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낙태 금지 문제와 관련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any states will be different. Many will have a different number of weeks, or some will have more conservative than others, and that's what they will be.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all about the will of the people. You must follow your heart, or in many cases, your religion or your faith. Do what's right for your family and do what's right for yourself. Do what's right for you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강간, 근친 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임신 9개월 이후, 심지어는 출생 이후 처형까지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어난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주민, 무역, 통상, 안보 등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초강경 공약과 비교하면 낙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발표에 대해 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Donald Trump just endorsed every single state ban on reproductive care nationwide. Donald Trump is the reason Roe's ended. If you re-elect me, I'll be the reason why it's restored. 이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데 웨이드를 뒤집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 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낙태 금지 조치가 확산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여성,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주요 선거에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등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내놨습니다. 융자금 원금 대신 쌓인 이자를 2만 달러까지 자동 탕감해주는 내용으로 모두 3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천만 명의 학자 융자금 대규모 탕감안이 무산된 지 근 1년 만에 3천만 명 이상에 대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새 탕감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새 방안은 규정 개정을 마치고 빠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2,300만 명이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400만 명은 융자 빚 전액을 없애게 되며 1,000만 명은 최소 $5,000씩 삭감 혜택을 볼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탕감안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 원금보다 이자가 붙어 증액된 2,500만 명 이상이 탕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 명은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는 최대 $20,000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 연소득 $120,000, 부부 $240,000 이하이면 이자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셋째, 바이든 새 탕감안은 자체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탕감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5일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에 기묘한 젊은 유권자들의 달아난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 탕감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회 승인 없이도 행정부 차원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4천만 명 탕감안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법적 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뉴저지 누왁시가 오는 금요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왁시에서는 밤 11시를 기점으로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방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뉴요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금 조치가 시작됩니다. 라스 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공공안전국과 협력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금요일부터 뉴요크 경찰국이 청소년 안전계획의 일환으로 통금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요크 시정부 보도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1차적인 의무가 있지만 뉴요크 시행정부와 경찰국 역시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고 청소년 범죄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30분 사이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바라카 시장은 우리는 뉴요크 도시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와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거나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특히 범죄 발생이 빈번한 야간 외출을 통제함으로써 위험한 거리에 미성년자끼리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밤중 가장 안전한 곳은 길거리가 아닌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하에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즈 프라즈 뉴요크시 공공안전국장은 부모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금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고 범죄 관련 행위나 정보를 알 경우 반드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이 형사 재판을 연기하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기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마금 돈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신시아컨 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대선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트럼프 측이 변호사를 통해 돈을 지급한 뒤 비용 관련 처리를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5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입마금용 돈 지급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뉴욕 맨해튼 지법 후안 머천 판사는 재판과 관련해 증인과 검사,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재판에 엄중히 임할 것을 명령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에 함구령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면서 해당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재정관리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 코엔이 개인 돈으로 합의금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후 트럼프 그룹이 합의금과 추가 비용 명목으로 코엔에게 42만 달러를 갚아줬으니 회사 돈을 유용한 셈입니다. 자금 집행 내역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부정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공판 및 선고를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선 이번 달 데니얼스 성관계 입막음용 돈 지급과 회사 자금 부정 처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16 의회 난입 사건 관련 워싱턴 DC에서 공무 절차 방해 등 4개 혐의, 2020년 선거 개입 관련 조지아주에서 10개 혐의, 기밀문서 불법 반출 관련 플로리다주에서 40개 혐의 등 4개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미시건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15살이었던 총격범의 부모가 아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늘 법정에서 최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미국의 첫 법적 선례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크럼블리 부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0년에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부의 아들인 이선 크럼블리는 15세였던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미시건주는 사형제도가 없어 이선에게 1급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했고 부모가 아들의 범행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부에게도 살인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물게 된 것입니다. 실제 범행 당일 이선은 교사가 나눠준 수학 과제물에 권총, 피 흘리는 사람 등을 그렸고 사방이 피, 총기 난사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내 인생은 쓸모없다라는 글도 썼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즉각 부부를 호출했고 이선에게 정신상담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교사에게 하루 전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을 사줬다고 알리지 않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선은 이로부터 1시간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검찰은 이선이 평소에도 동물을 잔혹하게 고문하거나 죽이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부모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이선이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말을 무시한다고 적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늘 법정에서 무엇을 해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만약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부모에게 미래를 예측하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무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시내에서도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해 물질을 내뿜는 시설이 몰려있는 곳이 많은 데다 공원 시설이 부족해 대기질도 좋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머레이힐, 와이스톤 일대의 경우 2022년 기준 유해 물질 신고 건수가 49건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레시메도 일대 신고가 35건으로 2위, 아스토리아 지역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플러싱 일대가 속한 퀸즈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7의 경우 유해 물질이 나오는 소규모 산업시설이 138개로 뉴욕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납세자들은 15일 자정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방국세청은 15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 동안 모두 1억 2,87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세금 환급금을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빨리 또 안전하게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 매달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환경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뉴욕시 환경지도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뉴욕시장 산하, 기후 및 환경실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각 지역의 녹지, 납수도관, 자전거 도로, 홍수 위험 지역, 폐기물 및 위험물 처리 시설 위치, 교통소음 다발 지역 및 대기 오염 핫스팟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색 인종 커뮤니티는 특정 고속도로 및 트럭 운송 경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디젤 배출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폭염에 따른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맨하탄 북부, 브루클린 중부, 퀸즈 남동부, 브롱스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 유공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와 국내 유공자로 개인과 단체가 대상입니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표창입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과 훈격, 분야와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